기자수 만지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 손흥민, 이강인 선수를 둘러싼 축구협회 사태, 이걸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는 핵심은 빠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좀 해달라는 제보들, 요청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 건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주먹질이라는 키워드거든요. 자, 어떤 얘기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 패배 폭풍이 엄청났죠. 그런데 경기 전날 선수들 사이에 물리적 마찰이 있었다는 거. 이게 뒤늦게 알려졌고 결국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전격 경질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강인이 런던으로 손흥민을 찾아가 사과를 했고, 손흥민 선수가 이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일단락 지어지는 것 같았는데 몇 가지 궁금증이 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궁금증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궁금증도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뭘까요? 제가 볼 땐 주먹질입니다. 이 키워드가 가장 강했고 기사로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정작 마무리 단계 가서는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침묵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론들도 처음에는 이 주먹질을 굉장히 부각했는데 이제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데스타는 누군가는 끝난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왜 굳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지를 저희가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는 엄청난 비난과 또 그 끝에 사과를 했습니다. 한간에는 그에게 엄청난 광고 위약금이 발생할 것이다, 군 면제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강도 높은 주장까지 나왔죠.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거의 중심은 주먹질에 있어요. 원래 이강인 선수는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변호인이 입장문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14일 날 올린 입장문 전문을 보면은 지난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여기에 실망했을 축구팬, 이게 언급될 뿐 당사자인 손흥민에 대한 사과는 빠져 있었고 주먹질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또 뭐라고 표현됐죠? 언쟁이라고, 즉 언쟁, 말싸움이 좀 오갔다, 이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일 사과문을 볼게요.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쳤습니다. 런던으로 찾아간 저를 흔쾌히 반겨주시고 응해주신 형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2번 강조를 했죠. 그게 뭔지는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어요. 앞서 본인이 14일에 언급했던 언쟁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언쟁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을지 이거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 역시나 주먹질에 대한 본인의 직접적인 해명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15일 이강인 즉 법률 대리인의 입장을 볼게요. 언론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바로잡고자 한다.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인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주먹질, 이거였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침묵을 하는지 놓고 보면은, 자, 광고 계약 위약금 얘기가 나왔죠. 보통 광고 계약을 할 때는 법령 위반, 사회적 무리 일으킨 경우 광고비의 2~3배 정도 문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갑니다. 이걸 토대로 보면은 이강인이 한 50억 정도 무는 게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사회적 무리가 참 애매합니다. 사회적 무리의 수준이 정말 법적으로 따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구체적으로 그 항목을 따박따박 명시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언쟁, 대표팀 내 불화, 이게 사회적 무리에 해당이 될까요? 제가 볼 때 이건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주먹질은 어떨까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는 명백한 불법 행위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는 법률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부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폭행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즉, 맞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일이에요. 용서해주면 끝이에요. 실제로 주먹질이 있었고 그 주먹에 손흥민 선수가 맞았다고 놓고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안 하면 이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주먹질로 끝날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또 하나의 문제가 손흥민의 멱살 주장도 있기 때문이죠. 이강인 측은 입장에서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서 멱살이 아니라 목덜미라는 또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만약 이게 사법적인 문제로 비화된다면 이강인의 주먹질을 손흥민 선수가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이강인 측도 손흥민 선수의 멱살 혹은 목덜미를 문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실제로 여러 사회부 기사를 찾아봐도 꽤 있어요. 멱살 잡은 것만으로도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일단 신체적,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공론화됐다? 그때 되면은 현장에 있었던 국가대표 선수들 대부분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이걸 원치 않았을 거예요. 즉, 주먹질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게 이 상황들을 모두 수면 아래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는 대표팀 차원, 선수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기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가정입니다. 근데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거.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하더라도 왜 언론은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더 확인을 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뉘앙스를 보이는 걸까요? 제가 언론에 대해서 궁금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먹질에 대한 언급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면서 왜 굳이 이걸 문제 삼지 않나? 두 번째, 영국 언론을 통해 먼저 기사화됐는데 그 전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다는 걸 국내 언론은 정말 몰랐을까? 이거는 각 분야에 대한 취재 및 보도 양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결혼하고 이혼하는 일 종종 있죠. 이때 스포츠 기자를 통해서 스포츠 지면에 이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제 경험상 20년 가까운 취재 경험상 거의 없습니다. 매니저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되는 연예인과 달리 스포츠 스타들은 현장에 오는 기자들과 소통이 더 많아요. 사적인 소통도 많고 개인적인 통화도 많이 나누고요. 그래서 사생활에 대해서도 더 터놓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팀 문화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에게 어떤 일이 있다는 게 또 다른 선수도 알고 있어서 기자들도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스포츠 기자들이 이거를 먼저 기사화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왜일까요? 경기 외적인 문제다. 이건 사적인 영역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팀 스포츠죠. 그들의 본질,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팀 스포츠인데 한두 명의 사적인 이야기가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결국은 전체가 피해를 입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적인 영역은 되도록 건드리지 않는 게 일종의 스포츠 쪽 취재하는데 불문율처럼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어땠을까요? 역시나 이 원팀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당장 3월에도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봉합, 이 사태를 더 막 낱낱이 파헤치는 것보다 봉합이 우선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궁금증. 영국 더선이 더 먼저 알았을까요? 제가 지인을 통해서 취재한 바로는요. 이미 국내 언론 몇몇은 이런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고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공론화하지는 않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원팀이 중시되는데 그런 기사가 뒤늦게 나오면은 오히려 더 분열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전체 분위기를 생각해서 기사화되지 않는다. 이게 결국은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 그게 옳은 판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게 제가 다시 얘기하는 이유예요. 자, 더선을 통해 알려지면서 유야무야 넘어갔을 내용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결국은 이 보도가 없었으면은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서로 사과하고 봉합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결국은 시니어, 주니어 또 따로 놀고 다음번 소집할 때 감정상에서 안 하겠다고 하고 모여도 또 대면대면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한 번은 터놓고 얘기를 하고 이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회적 일종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쉬쉬하니까요. 더 중요한 거.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됐을 가능성이 더 낮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위약금이 있기 때문에 4강에서 멈췄다고 내쫓는다? 이거는 명분이 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선수단 관리가 안 된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결국은 이번 사태가 공론화됐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올드스타가 왜 끝난 일 아니냐 하는 일을 다시 들출까? 저는 이게 정말 끝난 일인가 싶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이었던 주먹질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이건 결국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적당히 이런 선에서 마무리되겠구나라는 암묵적인 합의로 읽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정혜성 신임 축구협회 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은요, 2월 21일 비공개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흥민, 이강인이 3월 A매치에 정상 소집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국가대표팀에 오랜 기간 있던 사람으로서 두 선수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다. 오늘 아침 소식을 듣고 어떤 대회에서 우승한 것처럼 기쁘고 흥분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소식이라는 건요,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만나 사과를 전했다는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쁘고 흥분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마냥 기쁘고 흥분될 일인지 아니면 더 심각하게 이 사안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고민할 시점인지는 저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정말로 끝날 일을 다시 문제를 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넘어가자 하는 이 선에 모두가 장단을 맞추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